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찍느냐 그 기술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잘 선택하셔도 여러분 마지막에 5점, 10점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만 잘 익숙하셔도 정말 점수가 점프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그쵸? 이거 한 번 들었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틈날 때 한 번씩 쭉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물씬 느껴진다. 오답의 느낌이. 안녕하세요. 당근쌤 윤세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 시험 대비로 마지막에 꼭 알아야 할 찍기 특강을 가져왔습니다. 찍을 땐 이렇게 찍어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찍기만 잘해도 마지막에 5점, 10점이 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찍느냐 그 기술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이 기술을 잘 적용해보면 사실 마지막에 5점, 10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이 찍기 특강을 듣고 많은 분들이 사실 점수 향상이 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예 제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튜브 상에 올라갔던 어떤 제 예전에 찍었던 찍기 특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만 듣고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저도 처음 보시는 분인데 케이크를 들고 감사하다고 찾아오신 분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찍기 특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점수도 마지막 점수를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 분 중에 3년 동안 공부하셔서 3년차 때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요. 행정학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그냥 적당히 공부했는데 80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행정학 적당히 해도 이제 점수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제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도 80점. 점수가 계속 일관되게 안 오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암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 푸는 스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년차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서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딱 하나 이 찍기 특강을 듣고 나서 이 친구가 제가 찍으라는 대로 이렇게 찍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1년차, 2년차, 3년차 때 푸는 느낌은 똑같았대요. 그런데 딱 하나 마지막에 선생님이 찍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보기 4개 다 헷갈리는 건 아니잖아요. 2번하고 4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2번하고 4번 헷갈릴 때 선생님이 찍으라는 대로만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문제가 맞아서 95점을 맞고 지금 합격해서 결혼도 해서 잘 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찍기만 잘해도 10점이 오른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끝까지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 중간에 시청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우리끼리만 보는 거야. 우리끼리만.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만 보는 거다. 그렇죠? 그러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더 앞으로 좋은 강의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한번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화면에 좀 크게 나오더라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글씨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줌인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엽게 우리 뿌잉뿌잉 보시고 한번 같이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릴 강의는 뭐냐면요. 모든 객관식 문제는 오답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익숙하게 만들고 이런 데가 오답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2문제, 3문제 정도가 마지막 어려운 문제가 남았을 때 찍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무턱대고 찍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2번하고 4번이 헷갈린다면 어떻게 한다? 이 패턴을 보시고 오답 패턴이 있는 쪽을 찍으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런 게 오답이 잘 돼, 이런 문장들이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패턴이 있는 것들을 찍으면 오히려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2문제, 3문제 정도 특히 2번하고 4번이 헷갈리는데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패턴이 있는, 이런 오답의 형식이 있는 애를 골라서 찍는다면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제로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를 통해서 점수 향상이 점프, 실력은 그대로인데 실제 점수는 올라간다는 이런 많은 후기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오답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은 보통 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반대 개념이 있는 애들, 그렇죠? 반대 개념이 있는 애들이 실제 오답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 개념이 있다는 것은 뭐 수직이면 수평 이런 식으로 반대말이 있는 경우들이 오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건 이미 행정을 공부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방법론적 뭐가 있습니까? 개체주의, 그렇죠? 개체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 또 복잡성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뭐야? 수직적 분화. 반대말이 뭐예요? 수평적 분화. 뭐 이런 건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대말들이 있는 경우들이 오답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이런 형태의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개념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찍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라면 이렇게 찍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걸 숙달시켜서 마지막에 찍어서 점수에 점프업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1, 2, 3, 4를 읽다 보면 여기 문장이 2번하고 3번이 비슷해요. 구성원들의 역할 모성 지각은, 구성원들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기가 여기는 2번하고 3번을 중에 오답을 만들겠다고 아예 문장에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비슷한 문장 있죠? 거기에다가 긍정, 부정이란 반대말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역할 모성적 지각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그리고 문장의 구도가 이렇게 비슷한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도 여기 긍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문장들 오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조직 시민 행동을 몰라도 2번 아니면 3번이겠다. 그리고 긍정 아니면 부정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포인트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절차가 공정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겠죠. 근데 내가 역할이 모호해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모호하니까 안 좋죠. 그래서 부정입니다. 그런 느낌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단어들? 자, 1번에서 민츠버그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쭉 써 있습니다. 단어가 보이셔야 돼요. 어떤 단어? 여기 공식, 그죠? 공식, 비공식. 그래서 다른 걸 쭉 읽어봐도 사실 이런 반대말이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비공식 이런 단어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오답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뭐예요? 반대말.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A보다 B 오답하라고 제가 합니다. A보다 B면 오답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B보다 A. 이제 비슷한 게 A 이후 B, 그럼 B 이후 A. A가 아닌 B 하면 어떻게 해요? B가 아닌 A 이렇게 바꾸겠죠.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자, 준실험적 방법보다 진실험 이렇게 오답될 느낌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내부 요소보다 외부 요소. 그렇죠? 이런 단어들. 자, 예결특위의 예비 심사 후 상임위원회 종합심사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가 바뀌어 있긴 한데요. 이것도 이렇게 후, 그렇죠? 예비심사 후 하는데 위원회 위치를 좀 바꿔놨습니다. 위원회 위치를 바꿔놨죠. 그러나 일단 뭐뭐 후에 뭐 한다 이런 느낌들도 이렇게 서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을 자 주인이 아닌 고객, 그렇죠? 고객이 아닌 주인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보다 B, A 이후 B, A가 아닌 B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내용을 몰라도 자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도 결국은 직접적 수단보다 간접 이런 얘기잖아요. A보다 B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접, 직접 반대말 들어가 있죠. A보다 B의 직접, 간접 이런 표현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눈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인 대리인 이론인데요. 대리인에 대한 3번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 A보다 B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눈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를 때는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보다 이런 거 있으면 오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잘 선택하셔도 여러분 마지막에 5점, 10점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답의 유형인데요. 나열화 오답. 그러니까 무언가를 쭉 나열했을 때 A, B, C, D 나열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엉뚱한 걸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오답을 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 조직의 장점으로는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명확한 점, 조직의 안전성 확보, 하지만 높은 전문성 확보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참모 조직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일단 틀린 걸 집어넣는 거죠. 기능을 중심으로 장관항, 세항을 쭉 분류했을 때, 여기서 장관인데 이게 이제 여기 바뀌어 있어요. 이게 분야고 여기가 부문입니다. 서로 바뀌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 서로 위치를 바꿔 놓는다든지 나열했을 때 오답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3번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용 총괄 예산, 계속비 등이 있는데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 방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지금 엉뚱한 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엉뚱한 걸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도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실제 문제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문제 3번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들 제가 오답 포인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계예요. 단계. 어떤 단계란 말이 나오면 오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가지 단계. 그 뒤에서 하나 나와요. 뒤에서. 그래서 단계란 말도 오답이 되는데 단계가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4가지를 이제 분류한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라는 표현 이게 오답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건 뒤에서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열이 됐죠? 4가지 단계인데 단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열된 것 중에서도 단어가 하나 보이네. 단어가 어떤 거? 3번째 추상화. 추상화의 반대가 뭐예요? 구체화.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거는 정확히 문제를 구조화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4가지 단계를 만들 건데 이때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구조화해서 이해를 하려면 추상화해요? 구체화해야 돼요? 구체화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4가지 단계 단계? 오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열이 되어 있다. 근데 단어가 추상, 반대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반대말로 넣어보는 거죠. 구체화. 근데 구조화는 오히려 구체화와 더 잘 어울리겠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생소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내 지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그럴 때는 내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오답의 패턴과 포인트를 알고 이게 오답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강의 찍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쉬는 대로 틈나는 대로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되겠죠. 점점점. 한 번 듣고는 이렇게 잘 안 풀릴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지하철 타고 듣다 짧게 듣다 보면 이렇게 오답 만든다는 거. 이것만 아셔도 행정학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도움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익숙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째 오답 포인트인데요. 4번째 오답 포인트는 법률이야. 법률. 각종 법률에서 오답이 나올 때는 보통 법 이름을 바꿔요. 세트법이라 해서 같이 바뀌는 법 이름이 그러니까 서로 잘 바꾸는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법, 법이 있어요. 법률 이름을 바꾼다. 그렇죠? 그리고 행위 주체 오답하는 이제 장관들, 장관이나 어떤 주체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 문제들은 거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 이름을 바꾼다. 법 이름을 바꾼다. 혹은
뭐 조례나 대통령령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규정 형식을 바꾸는 거. 그리고 행위 주체도요. 장관 이름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딱 보시면 자 행안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은 장관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이체하는 건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하고 관계장관이 요구해서 바꾸는 건데 이건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장관이 나오면 오답될 가능성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장관이 2명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오답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한 문장에서 장관이 2명 나왔는데 오답이 안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보기를 정말 모르겠는데 보기에 장관이 2명이라도 있어. 그럼 이거라도 오답 되겠다 하고 우리가 찍자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정말 5점, 10점, 뭐 15점 올랐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이거는 진짜 우리끼리만.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시고 나중에 합격하고 알려줘. 합격하고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 중에 점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소문을 안 내. 제가 옛날에 무명일 때 소문을 안 내. 그래서 야 주변에 좀 알려줘. 그랬더니 저 합격하고요. 저 합격하고 알려준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이 오답 포인트. 자기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지식으로만 풀었는데 이런 오답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저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점수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수가 안 오른 분들은 거의 다 지식으로 풀어요. 지식으로만. 근데 이런 오답의 패턴과 포인트가 있다는 걸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고요. 자, 국회법이라고 되는데 실제 이거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법 이름을.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야. 그 대통령 직속 이렇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잘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국무총리 있으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것도 그래서 장관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법 이름 이런 것들을 잘 바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넘어가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들 있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정답으로 체크하는 것만 오답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2번과 4번이 헷갈린다면 하나는 오답 포인트 패턴이었고 하나는 오답 패턴이 있다면 그 오답 패턴이 있는 걸 선택하자는 거예요. 만일에 찍을 거면. 그렇죠? 물론 여기도 다 오답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곳곳에. 하지만 일단 문제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자, 국무총리 소속. 자,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는 뭐랑 잘 바뀐다고 했어요? 자, 말해볼까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이렇게 소속 딱 있으면 국무총리 대통령 소속 있으면 잘 바뀐다. 이런 내용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인지의 선제도인데요. 내용을 볼 때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한 문장 안에 장관이 2명 나오면 3명 나오면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 자, 기재부 장관, 각 중앙관서의 장, 여성가족부 장관, 장관이 3명 나왔어요. 그럼 오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답 2번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몰라도 성인재산을 몰라도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장관 여러 명 있으면 오답이랬는데 그렇죠? 이것만 찍어도 만일에 찍어도 몰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이 강의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부족한 분들 그죠? 마지막에 나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가서 시험 볼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잘 체크만 하셔도 사실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여기서도 뭐 정부 분석평가 제도인데 우리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공개평가인데 여기도 보세요. 원칙적으로 단체 장이 실시하며 행안부 장관이 한다. 장이 2명이에요. 그죠? 그럼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행안부가 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시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짱이 2명 있으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2명이면 오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뒤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2003년 연도 잘 바꾸죠. 연도 잘 바꾸고 법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런 경우 오답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에 어떤 법이 처음으로 몇 년에 어떤 제도가 처음으로 이런 게 오답될 가능성이 커요. 왜? 처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연도가 달랐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77년도 환경보존법
그리고 99년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사실 먼저 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도도 다르고 법 이름도 다르죠. 그래서 몇 년에 무슨 법이 처음으로, 몇 년에 무슨 제도가 처음으로, 이런 것들도 오답이 잘 된다. 뒤에서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지금 장이 여러 명 있거나 혹은 장관이 있을 때 혹은 법 이름을 바꾼다. 이런 것들 포인트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자,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자신감이 점점점 나 찍으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포인트만 잘 익숙하셔도 정말 점수가 점프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증가 감소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말인데, 그쵸? 증가한다, 감소한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오답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잘 몰라도, 자, 내용은 설명 안 드리고,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커진다, 많으면 커진다, 작아진다. 자, 엄격한 명령 계통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통설 범위를 넓게 한다, 좁게 한다. 증가, 감소, 넓다, 좁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실제 문제를 통해 여러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인데요. 자, 이건 4번으로 이렇게 가시겠네. 그죠? 자, 보시면 통제 기간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뭐 할수록 높다, 낮다. 이해되시죠, 지금? 뭐 할수록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벌써 6번째, 여러분들. 몇 번까지 할게요? 18번, 9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가셔야 했는데,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냥 지식으로 풀려니까 답답했는데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반복해도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한번 들어보시고 잠잘 때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점 내게 될 겁니다. 자, 처음 보는 모형에 대한 상식적 접근. 여러분, 행정학은요, 시험장 들어가면 처음 보는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 굉장히 처음 보고 생소하고 쿼터의 변화관리 모형 8단계 이거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자?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뭔가 지식으로 어차피 못 풀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단 상식적으로 접근하는데, 특히 이런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까지 있는 문제죠. 그랬을 때 1번 처음이 뭐예요? 위기감 조성. 2번 위기감 조성. 3번, 5번 위기감 조성. 3번은 단기 성과 달성. 4번 변화 추진팀 구성. 만일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3번처럼 하나 있는 애들 단기 성과 달성이라는 게 답이면 이것만 알아도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1번에 딱 홀로 있는, 혼자 있죠. 위기감 조성 3개인데 얘는 하나잖아요. 이런 경우 오답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 많은 애들 위기감 조성, 위기감 조성, 위기감 조성. 그래서 3번, 4번 지우세요. 어차피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워놓고, 자, 어디 한번 봐볼까요? 끝에 한번 봐봅시다, 이제는. 자, 변화의 제도와 변화의 제도와 변화의 제도와 변화의 제도와 끝에가 4개가 변화의 제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야. 처음과 끝을 보면 그런 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개가 변화의 제도인데, 그럼 맨 마지막 지속적 도전만 알면 이거 오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절대 오답을 판단하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지속적 도전이 마지막이니까 2번도 없어지네요. 그래서 그럼 1번과 5번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1번, 5번 차이를 보세요. 위기감 조성 같고, 변화 추진 등 구성 같고, 그 다음에 비전 개발과 비전 전달, 단기 성과 달성, 비전 개발. 여러분들 성과부터 달성해요? 비전부터 세워요? 대답해봐요. 성과부터 달성합니까? 비전부터 개발합니까? 비전부터 개발해야죠. 성과부터 달성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을 개발하고 비전을 전달하고 나중에 단기 성과 달성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5번 지우고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을 몰라도 이 보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서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이런 혹시 문제들이 나오면 이해되시죠? 자, 비슷한 문제를 한번 또 접근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순서 문제네. 순서 문제, 이렇게 순서 문제 있죠. 상식적 접근. 물론 지식으로 풀어도 돼요. 지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몇 번이 답일까? 이런 거 풀 때도 자 보세요. 뭐부터? 시작점 미음 3개. 그럼 1번 지우자. 내가 지식이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식이 없을 때 이거 모르겠는데 찍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자? 기본적으로 청, 미음. 그리고 끝에 보세요. 디귿. 그죠? 그럼 몇 번 없어져? 2번 없어지지. 그러면 읽어보세요, 이제. 미음 다음에 기역, 디귿. 여기 리을까지 똑같네. 그러면 기역이 먼저냐, 디귿이 먼저냐, 디귿이 먼저냐, 기역이 먼저냐. 그죠? 그러면 기역, 정책 평가 대상을 확정하는 거하고, 디귿. 자, 인과 모형을 설정하는 거. 그쵸? 뭐 이거는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인과 모형 설정이 먼저일까, 정책평가 대상이 확정이 먼저일까,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걸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서도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세요. 기역, 디귿, 기역, 디귿, 기역, 디귿, 디귿, 기역. 몇 번이야? 몇 번? 3개나 기역, 디귿이야. 그럼 답은 3번. 그쵸? 이렇게 보기의 순서를 묻는 문제들을 내가 이 지식이 없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두 문자로 해서 이거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고 처음 보는 문제라면 저같이 접근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정답을 맞추는데 미라클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해도 신기하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이 강의를 한 번만 듣지 않고요, 여러 번 들으면서,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내 거를 점점점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 걸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나중에 2문제, 3문제 마지막에 찍을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실제 계속 80점, 80점, 80점 나왔던 친구가 95점으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수강 후기를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넘어가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자, 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법도 안 외우는데 무슨 계획을 외웁니까? 자, 중요한 거 2번,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2번에서 오답이 될 수 있는 느낌들.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거 단계. 그죠? 4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4단계 바꿀 수 있고요. 자,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거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확대, 감소, 간편화, 복잡화, 단계. 오답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문장 안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출제자가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확대, 축소, 간편화, 복잡화, 단계에서 단계, 이런 것들이 오답될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또 7번째 보기간 비교가 있는데요. 7번째 우리가 이제 보기간 비교다. 보기간 비교인데, 이 보기 안에서 우리가 문장을 또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 보기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도, 보기 안에서도 오답을 느낄 수 있다. 자, 보세요. 1번. 자, 기준 타당성은 하나의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이제 기준 타당성의 정의. 자, 내용 타당성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를 의미한다. 정의. 수렴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의 관계를 의미한다. 다 뭐예요? 정의. 그런데 4번, 차별적 타당성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 간 관계를 의미하며, 이렇게 끝났으면 1, 2, 3, 4가 보기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붙여서 서로 다른 구성 개념을 측정한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느껴지시나요? 1, 2, 3, 4에서 1, 2, 3보다는 만일에 이게 의미한다 있으면 사실 내용을 알아야지만 뒤에 의미하며 하고 붙여서 거기에 높을수록 높다. 어때요? 오답될 느낌이 확 느껴지시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보기 안에서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고를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합 분석인데요. 내용을 몰라도, 자, 일단은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 얘기.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는 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정의를 좀 내리고 있어요. 이때 자,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해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선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돼 있어요. 자, 또 하나 여기 방어적 전략은 돼 있는데요. 방어적 전략은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기는 약점과 기회를 고려하는 방어적 전략이다. 사실 약점과 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다라고 했으면 사실 3번하고 4번이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다양한 전략은 강점, 위협, 약점, 기회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자,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폐지 뭐요? 약간 사례를 집어넣고 적용하는 문제죠. 이렇게 단순하게 전략은 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이런 예시는 방어적 전략이다. 물론 약점과 위협이에요. 약점과 위협은 맞는데 느낌상 3번보다는 4번이 더 어떤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오답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보기 안에서도 사실 1번과 2번은 일반 여기로 가기, 이런 전략들을 설명하기 위해 가기 위한 과정이고요. 실제 적용은 이제 이런 전략이 뭐냐 이런 걸 적용할 건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오답될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3번 윌슨의 행정 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윌슨이 2번 자, 행정은 뭐다? 경영이다. 그러면 정치와 행정은 분리된다.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행정은 경영과 정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이 경영이라고 보면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겠죠. 그래서 행정을 경영으로 보니 좀 더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겠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을 몰라도 2번, 3번, 4번이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답은 1번이다. 그러니까 보기 간 안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런 느낌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벌써 8번까지 왔는데요. 자, 보기 간 이동. 요즘에 많이 만드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기 안에서 서로 바꿔요. 위치를 좀 바꾸는 이런 경우들이 꽤 오답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대응적 책임은 뭐라고 되어 있고 도의적 책임은 이런 느낌이 약간 비슷한 구도라는 거 보이시죠? 대응적 책임은 뭐다? 도의적 책임은 뭐다? 그런데 실제로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보기 안에서 서로 비슷한 구도에 있는 단어들을 서로 바꾼다. 이런 오답도 꽤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서 보시면 분배 정책의 사례에는 재분배 정책에는 사례로는 이게 구성이 비슷할 때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1번은 규제 정책은 뭐다, 재분배 정책은 뭐다, 구성 정책은 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례를 들고 있죠. 이러면서 지원은 이제 분배 정책인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명세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대덕 연구 개발 지원은 사회보장 의료 정책은 서로 여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은 분배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 위치를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대덕 연구 개발 특고 지원은 분배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은 재분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위치를 보기 안에서 서로 바꿔놓는다. 거기다가 문장 구도가 딱 비슷하죠. 이러면 서로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나열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오답의 패턴들이 섞여서 계속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를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섞여서 오답의 느낌들을 쫙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직위해제, 직권면책, 해임, 정직, 파면 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명행위다. 직권면직은 직무의 수행의 의무를 면해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명행위다. 해서 서로 바꾼 거예요.
자,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퇴직급여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다. 파면은 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다. 서로 바꾸는 겁니다. 답은 4번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 안에서 서로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벌써 9번째인데요. 여러분 뭐 단정적 어조와 어색한 표현, 너무 단정적이다, 너무 강하다 표현이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적 관점의 정적 중립은 행정의 정적 성격을 일체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건 모든 이런 거죠. 모든 그죠? 일체. 주민은 자치단체의 장,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자 포함한, 제외한 이런 것들도 오답을 잘 만들죠. 포함하다, 제외하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아예 안 써있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너무 단정적이죠.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포함한다, 제외된다, 모든 일체. 단정적으로 너무 하지 않는다.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이 될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죠. 자, 실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보수 규정, 고위공무원단, 뭐 연봉제 얘긴데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틀린 거죠. 느껴지시죠? 모든. 자, 행정통제 2번 문제인데요.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그렇죠? 모든 완전히 너무 어색하고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올라오면 뭐 한 2번, 3번을 틈나는 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내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숙달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10번. 개념과 개념 설명입니다. 개념과 개념 설명인데요. 자,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 보세요. 문장 구조를 보셔야 하는데 무조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세요. 계층 분석이란, 분류 분석이란, 유추 분석이란, 경계 분석이란 뭐다. 이러면요. 뒤에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이름을 서로 바꾸면 돼요. 이름을. 이렇게 개념의 이름, 설명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계 분석 얘기예요. 경계 분석. 실제 2번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잘못하면 뒤에 내용 중에 어디가 틀렸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뭐란 뭐다, 뭐뭐란 뭐다, 뭐뭐란 뭐다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이렇게 이름을 서로 이 안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한 5개, 6가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서로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과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면 서로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인데요. 여기도 세입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이런 것이다. 세출은 이런 것이다. 균형은 이런 것이다. 예산과정 흐름은 이런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설명을 바꾸기보다 뭐요? 이 안에서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건 예산 집행 흐름입니다. 집행 흐름. 과정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과 개념 설명이 있을 때는 뒤에 설명을 바꾸기보다는 앞에 이름을 이렇게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오답이 잘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물론 이게 뒤에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뒤에를 너무 꼼꼼히 읽으면 읽다가 놓치는 거예요, 답을.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푸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인데요. 오답을 만들 때 문장 안에 이렇게 장점, 단점이 써 있다거나 자, 그래서 장점, 단점이 있으면 뭐요? 장점과 단점을 바꾸면 되죠. 이것도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문제점이 있으면요. 그 문제점을 반대로 해결책을 써놔요. 이게 문제점인데 이걸로 해결된다고 반대로 써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BTO는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쓰는 거죠. 수용을 배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점처럼 써놨는데 오히려 배제하지 못한다. 물론 이건 좀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2번 보세요. 자치단체의 기관 대립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가 아니라 이게 장점, 이 단어가 딱 보이면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단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효율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효율성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비효율성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 걸 반대로 써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점이란 단어, 단점이란 단어 있으면 오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3번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중 독립합용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했는데 명확히 할 수가 없다. 물론 이건 지식이 좀 있지만 이렇게 반대를 써놓는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장점의 특성을 단점으로 반대로 써놓고 단점을 장점처럼 바꾸는 겁니다. 자, 평정자가 최근에 일어난 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평정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최근 결과에 의한 오류는 중요사건 기록법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최근 결과의 오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최근 결과의 오류는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단점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도 문제를 바꾸죠. 자, 1번 계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는데 4번, 답은 4번인데 4번에 단어가 보이시나요? 단어가 자 어떤 단어? 단점. 그죠? 1, 2, 3, 4 없잖아요. 근데 여기 단점. 오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장점, 단점 바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적어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융통성이 많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만들고 단점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의 문장에 단점 보이면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굉장히 느낌이 있죠? 모르겠는데 단어에 보기에 단점이 써 있어. 그럼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 아까 중에 하나가 단계 써 있어. 이런 것들도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예산의 점정주의와 총체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몰라도 일단 4번 보세요. 4번. 자, 총체주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보기는 장점, 단점 없죠? 네, 여기 장점. 이렇게 돼 있으면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장점, 단점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단어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냥 나 이렇게라도 풀어볼까? 그냥 시험장 가서 한번 생각해보셔도.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꼭 2문제, 3문제, 마지막 남은 문제 중에서 2개 중에 골라야 할 때 이런 패턴이 있다면 내가 그걸 골라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째인데요. 연도를 바꾸는 거죠. 숫자 바꾸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래서 95년도부터 실제 99년인데 이렇게 95년도부터 시행됐다. 자, 아까 봤던 건데요. 2003년에 어떤 법에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2번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연도가 2개 나왔어요. 그럼 더 오답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도 채택되었다. 이런 것들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 느끼시면 좋겠어요. 연도가 하나만 있어도 오답인데 2개 있어요.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 장관이 1명만 있어도 오답 가능성이 큰데 장관이 문장 안에 여러 명 있다?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하죠. 자, 13번째 순서 바꾸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A에서 B 이런 순서인데 B, A 이렇게 바꾸면 오답 되겠죠. 그래서 자, 순현재 가치는 비용의 총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 가치를 뺀 것이다. 비용에서 편익을 뺀 것이다. 원래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빼기,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앞뒤를. 그러면서 오답을 만드는 거죠. 관청형 성모형은 참모 조직을 집행 위주의 개선 조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하는데 반대로 개선 조직을 참모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서로 바꿨죠. 이렇게 바꿨죠. 순서를 앞뒤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A보다 B 느낌이에요. 이것도 A보다 B. A 이후
B 이런 느낌이죠. 이것도 서로 이렇게 바꿔서 오답을 만든다.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인데요. 여기서 다른 것보다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요. 목표의 달성이 수단의 실현에 선행한다. 후행인지 선행인지 단어도 반대말이 있고요. 그럼 목표 달성이 수단 실현에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럼 목표 달성이 먼저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표가 달성하는 게 먼저예요? 정책 수단의 실현이 먼저예요? 수단이 실현돼서 목표가 달성되겠죠.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서로 바꾼다. 앞뒤를 바꾼다. 선행, 후행 이런 단어도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이런 느낌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루하셔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끝까지 이것만 끝까지 들어도 마지막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점프할 수 있어요. 점수를 점프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옴표. 오답되는 애들 중에 대표적으로 문장 안에 따옴표 있으면 그냥 따옴표 쓴 거 아닙니다. 보통 따옴표 없는데 굳이 따옴표 썼어. 그게 뭐예요? 나 강조하겠다는 거야. 강조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따옴표. 규모의 경제, 스피드의 경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느낌들 이해되시죠? 자, 따옴표를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2번인데요. 보시면 여기서도 보이시나요? 따옴표.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이런 것이다. 실제 정보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이름을 바꿨는데 일단 따옴표를 놓치지 말자. 여기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옴표 놓치지 말자.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째인데요. 옳은 것은 뭐냐? 자, 질문이 옳은 것은 일 때가 있어요. 옳은 것은. 이럴 때 옳은 것은 일 때는 우리 옳지 않은 거하고 옳은 것은 물어볼 때 좀 문제 만들 때가 좀 느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도 출제를 해보면 옳은 것은이면 3개나 틀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만 틀리게 만들어도 오답식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3개나 틀린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실제 틀린 문장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오답 포인트가 다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3개나 만들려면 완전히 오답 포인트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보통. 그래서 옳은 건일 때는 사실 그런 우리가 배웠던 오답 포인트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책 혁신의 확산 몰라요. 그런데 1번 주로 미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시, 거시. 자, 보이시죠? 따옴표. 실제 바뀌어 있어요. 따옴표. 내가 바꾸겠다. 잘 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4번. 로저스에 따르면 혁신 수용 시간에 따라 수용자의 분포는 S자의 형태를 띠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 도수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바꾸고. 그런데 혁신의 초기 수용자는 소속 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 사회에서 여론 선도자의 가능성이 높다. 바뀔 포인트가 없죠.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론 선도자이다도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막연하게 쓴 것들은 오답이 거의 아니에요. 단정적 표현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처음 봐도 1번 옳은 것은 그러면 이런 오답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답을 고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보세요.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오답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시적 집행구조는 또 여기 뭐요? 세 단계. 진짜 미시적 집행구조입니다. 자, 따옴표 행정은 따옴표 채택은 이름 바꿨어요. 근데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물론 이거 거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옳은 것은 일단은 절대 오답 포인트를 분명히 둔다는 거야. 분명히 둔다. 라는 겁니다. 근데 1번과 2번 중에서 이게 뭐 아닙니까? 것인데 뭐요? 단계. 이런 것들. 오답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물씬 느낀다.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 오답 느낌이 물씬 느껴진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그 문제 풀 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문제 풀 때. 여러분들도 그걸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16번. 살짝 봤죠? 우리 단계.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으면 단계 이름을 바꾸겠죠.
단계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보기에서 뭐가 있으면 단계 나오면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진행 4번이요. 진행 단계별로 분류할 때 실제 지각된 갈등은, 근데 이건 잠재적 갈등이에요. 이름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름이 있는데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계별로 볼 때 하면 오답될 느낌이 있다는 거. 단계 이런 것들도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7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과 오늘날이에요. 행정학은 옛날 느낌이 있고 오늘날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행정학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자, 옛날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정태적이고 표준화되어 있고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은 불안정하고 잠정적이고 동태적이고 불확실하고 비일상적인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 이런 느낌들, 옛날과 오늘날의 느낌을 좀 아시고, 그렇죠? 자, 옛날은 남이 시켜서 기계처럼 일한다면 오늘날은 자율적으로 X에서 Y로. 근데 중요한 거예요. 집권, 명령통제, 수직, 분권, 수평,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옛날 느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죠. 자, 타율적으로 남이 시키는 거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옛날, 오늘날. 기계적 조직, 유기적 조직, 이런 느낌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내용이 써 있어. 그러면 오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는, 그렇죠? 실제 문제로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이건 좀 지식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품, 성, 계, 영 이렇게 배우죠. 네, 품목별 예산이 가장 옛날 예산이에요. 가장 옛날 예산인데, 자, 분권적, 참여적이랑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는 거죠. 가장 옛날 예산인데 오늘날이 뭐예요? 오늘날이 분권 참여인데 가장 옛날 예산이 분권 참여다. 이런 거는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1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후기 관료제 뭐예요? 최근이다. 후기라는 건 최근 일이다. 최근에. 자, 매트릭스 조직. 앞으로 여러분들 문장을 볼 때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로 된 내용은 다 오늘날 얘기예요. 영어로 돼 있으면 외국 거, 최근 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오늘날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조직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술이 일상적이다. 이런 단어가 보이셔야 돼. 일상. 근데 일상적인 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옛날 거죠.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럼 매트릭스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 이런 느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은요,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많이 다뤄드려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그냥 슥슥슥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행정학을 쭉 공부해 오신 분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트릭스는 오늘날, 일상적이란 건 옛날 얘기예요. 너무 고정적이고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기존 전자정보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보. 영어고 기존보다 오늘날 이게 좋다. 그랬을 때 3번에 공급자 중심. 여러분, 공급자와 반대가 이제 수요자인데 어떤 게 옛날이에요? 오늘날이에요? 공급자가 하는 게 요즘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고객 서비스가 오늘날 얘기죠.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라는 게 너무 옛날이다. 그래서 스마트 전자정보는 오늘날인데 공급자 중심이라는 게 너무 옛날 느낌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정보 파트는요 거의 다 이렇게 불려요. 옛날, 오늘날로. 말만 전자정보지 전자정보 얘기는 다 뭡니까? 오늘날 얘기겠죠. 전자화된 정보. 근데 오답에는 다 옛날 얘기가 써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개념의 오답한데요. 자,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같이 묶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진보면 이렇게 보수처럼 같이, 이런 게 이제 상대 개념이다. 같이 묶여 다니는 애들. 이런 애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진보 쓰는데 이제 보수 쓰는 거고, 보수 쓰는데 진보 쓰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개념을 오답하는 그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묶여 있는 애들 중에 반대 개념을 써놓는 거죠. 예를 들면, 자, A는 A다라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대 개념 B를 놓고 A라고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 설명하는데 보수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조금 느낌은 좀 행정학적이 아셔야 하는데,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에는 자,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심의회가 있어요. 근데 심의회를 두는 겁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회를 둬요. 이런 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죠. 심의회를 두는 거고.
자, 관리 규제라는 데 있는데 관리 규제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성과 규제, 관리 규제, 투입 규제. 그래서 실제 이건 성과 규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쌍으로 묶여 다니는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 중에서 서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서로 개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관리 규제 대신에 원래 성과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투입 규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서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A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다른 걸 집어넣고 B는 A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드는 겁니다. 4번인데요. 엘모는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자, 이를 전방 접근법이다. 영어 써 있어요. 영어 이러면서 전방, 후방 반대말이죠. 그리고 실제 전방 접근과 후방 접근이 상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방입니다. 서로 이게 바꿨죠. 물론 이거는 상대 개념이지만 또 반대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오답 느낌이 굉장히 물씬 느껴진다.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니까 오답의 느낌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오답의 느낌. 그걸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 A는 B는 상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는 A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B는 B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A를 B라고 설명하고 B는 A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인지 보세요. 자,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B는 얘가 A고 얘가 B예요. 이런 식으로 A는 B는 해놓고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A는 A다, B는 B다 했는데 A가 B고 B는 A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 커뮤니티는 A는, 이슈 네트워크는 B는. 그런데 뒤에 A는 A라고 했는데 얘가 B고 뒤에가 A입니다. 서로 바꾸는 거예요. A는 B는 이렇게 A는 B는 해놓고 뒤에 내용을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서로.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느낌도 나죠? 본질적 가치는, 수단적 가치는, 커뮤니티는, 이슈 네트워크는 이렇게 해놓고 서로 위치를 바꾼다는 거. 그래서 상대 개념의 오답파들은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얘기를 집어넣는 거죠. 자, 문제 3번인데요. 여기서도 답은 배분적 효율성이 부문 내의 배분을 중시하는 효율성이라면 운영상 효율성은 부문 간이다. 일단 배분 A, 운영 B, 부문 내 배분, 부문 간 효율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얘가 이제 B고 얘는 A로 바꿔놓은 거지.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또 부문 내, 부문 간 반대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총량적 재정 비율이란 이런 개념이다. 배분적 효율성은 이런 개념이다. 뭐 뒤에 좀 내용 오답 포인트 있긴 하지만 운용성 효율성 돼 있어요. 근데 얘가 A는 B는 부문 내, 부문 간 뭐가 바뀌었을 느낌이 굉장히 물씬 느껴진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번하고 3번 헷갈리면 1번은 오답될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3번은 오답될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런 느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마지막에 4개 다 헷갈리지도 않잖아요. 마지막 두세 문제 중에서 그 문제들마다 2번, 4번이 헷갈려. 그럴 때는 오답 포인트가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계속 상대 개념을 보고 있는데요. 상대 개념 A와 B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B는 B라고 설명했는데 B는 A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답에 상대 개념 오답화가 많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오답대 느낌이 있다는 거. 자, 보세요. 기술 결정론적 관점을 효율성 모델, 사회 결정론적 관점을 민주성 모델. A, B인데 효율성 모델 A는 전방 행정이다. 전방 행정 아니고 후방 행정입니다. 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는 오다. 이런 느낌이 오답될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 안에서도 전방, 후방, 반대말이죠. 반대말. 전방, 후방. 느낌이 물씬 느껴진다는 거, 오답의 느낌이. 자, 2번 보세요. 포토와 롤러는 인간의 동기 유발 요인으로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나누는데 A와 B가 있는데 A는 이거다. 실제 A는 여기 경제적 승진은 외재적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A는 지금 B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는 하면 오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구조적 접근인데요. 여기는 그런 문장은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냐 보세요. 1번에 원리 전략과 구조적 접근은 원리 전략과 분권화 전략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얘네들이 B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묶어놓으면 A와 B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B다. 그럼 이거 뭐예요? A들입니다. A들. 이런 식으로 A와 B가 있다. 그 중에 B는 이런 거다. 오답될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3번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자,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상대 개념들 A와 B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오답의 느낌이 강하죠. 여기서 똑같아요. A는 B고 B는 A다. 이거 더 강하네요. 자, 엘모는 집행의 접근으로 전방향과 후방향이 있는데 그때 전방향은 뭐고 후방향은 뭐다. 뭐 바꾸겠다는 거죠. 안 돼. 그죠?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A는 A라고 했는데 A가 B고 B는 A다. 느낌들. 이런 문장의 느낌들. 실제 기출 문제들이요. 이게 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인데요. 보세요.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는데 서열법과 분류법은 전자고 요소 비교법은 후자다. 바뀌어있죠. 바뀌어있죠. 느낌은 나시죠? 느낌. A와 B가 있는데 반대말 전자, 후자가 있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 바뀌어있어. 바뀌어있어.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들이 오답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웬만한 오답의 느낌 패턴은 다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물씬 느껴진다. 오답들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문제 풀 때 이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은 자가 용자다. 승자다. 그쵸? 이거 들은 사람이 마지막 승자예요. 진짜. 끝까지 들으신 분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걸 듣고 그동안에 문제를 내가 잘못 풀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 자기는 지식으로만 푸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요.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느낌을 갖고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수업 곳곳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걸 한 번에 쭉 정리해드린 겁니다. 이거 들으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거 한 번 들었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틈날 때 한 번씩 쭉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물씬 느껴진다. 오답의 느낌이. 그쵸?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진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2문제, 3문제 남았을 때 그리고 보기가 헷갈릴 때 이런 오답의 포인트를 찾아내자. 자, 여러분들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어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꼭 시험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좋은 꿈들을 이뤄나가시는 기회가 되고 이게 하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당근쌤 윤세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